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상조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자리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압박에 직면해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겪는 도전, 그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는 과연 어떻게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마치 깔때기처럼 말이죠. 가장 큰 그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서 아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내부의 문제까지 이렇게 한 층씩 파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차원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거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졌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 떠오르는 강대국이 기존의 맹주를 위협하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이론이에요. 딱 지금의 미국과 중국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경제적 이익, 효율성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안보라는 논리가 경제 논리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세계 무역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엔 이게 3에 가까웠어요. 경제가 1% 성장하면 무역은 3%씩 늘어났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1.0 근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무역이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이 우리 지역, 바로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대를 조금 좁혀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상황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예전에 아시아 경제는 일종의 분업 구조였어요. 아시겠지만 일본이 앞서 나가면 한국이 따라가고 또 중국이 그 뒤를 잇는 서로 발전 단계가 다르니까 협력이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왕좌의 경쟁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자가 된 거죠. 바로 이런 구도 때문에 한국이 정말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건데요. 흔히들 말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위에서는 일본이 최첨단 기술로 압박해오고 아래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따라잡으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밀고 올라오니까요. 정말 양쪽에서 꽉 끼인 형국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제조업이 중국산 중간재, 그러니까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것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전에는 3.6% 정도였던 비중이 지금은 18%가 훌쩍 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경제의 목줄이 그만큼 중국 손에 더 많이 쥐어졌다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깔때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좁은 곳으로 들어가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나열된 것들을 보세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쫙 갈라진 이중 구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거든요. 여기에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또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까지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꺼져가고 있는 거죠. 한때 우리를 상징했던 다이나믹 코리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처럼 들릴 정도니까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흔들리니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밖으로는 미중 갈등의 파도가 몰아치고 아시아에선 경쟁이 격화되고 안으로는 온갖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고 정말 복잡하죠.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떤 전략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여러 가지 대외 전략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전략적 모호성. 둘째는 우리가 판을 주도하자는 운전자론.
셋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한미일 동맹에 확실히 힘을 싣는 노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목소리를 내자는 다자주의가 있습니다. 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이 분석의 저자는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뭉치고 활력이 넘치지 않으면 그 어떤 멋진 대외 전략도 성공할 수 없다. 결국 해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사회의 통합, 서로 믿고 힘을 합치는 그 능력이야말로 어쩌면 그 어떤 기술이나 자본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 자산이 아닐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